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털어놓지 않으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열불이 나서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제 얘기 좀 해볼까 싶은데 한번 들어주시고 혹시 제가 너무 앞서 나갔다 싶으시면 가감없이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제가 파혼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마터면 피땀 흘려 번 제 돈으로 생판 남을 그것도 셋이나 뒷바라지 할 뻔 했거든요. 게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장 시어머니하고만 안 맞아도 그렇게 사는 게 고달퍼진다는데 이건 뭐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언니들이 진짜 한마디로 골 때리더라고요. 게다가 방금 들으셨다시피 한 명도 아니고 셋이나 되었으니 정말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파혼하자고 내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머리로는 파혼이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지르고 나서도 한동안은 솔직히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한 게 맞나? 내가 좀 양보를 했어야 했나? 말 그대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사연을 보낼 생각을 다 했겠어요. 아무튼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제 진짜 제가 어쩌다 파혼을 하게 된 건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파혼까지 한마당에 남자친구라고 부르자니 껄끄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지만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으니 일단은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자친구하고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결혼 생각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들 하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연애는 계속해야 연애세포가 안 죽는다. 자꾸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진다 해가며 어찌나 난리들이던지.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소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게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한마디로 상남자같이 생겨서는 어째선지 대화는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특히나 문득문득 내가 지금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여자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고 눈치도 빠삭한 게 오죽하면 이 남자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본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하지만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덕분에 저는 편할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일일이 말해주지 않아도 남자친구가 먼저 제 기분을 다 알아주고 헤아려준 덕분에 다투고 토라지고 할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 어느샌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게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크고 작은 일로 많이들 싸운다잖아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스드메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전반에 걸쳐서 오만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는 진짜 이 인간이 누구랑 결혼을 해봤나 하는 찝찝한 생각까지 드는 게 그래서 결국 평생 이런 의심을 하며 살 순 없다 싶어 남자친구를 붙들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솔직히 좀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자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거며 게다가 왜 여자들도 잘 모르는 것들까지 죄다 꿰고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는 혹시 한번 다녀오기라도 한 거냐니까 남자친구가 황당하단 얼굴로 저를 몇 초 동안 멍하니 쳐다보더니 이내 정말 크게 웃으며 한다는 말이 실은 자기가 누나가 셋이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다른 남자들보다 좀 더 여자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다나요. 결혼에 관해서도 자기가 잘 아는 이유가 누나 셋 다 최근 몇 년 동안 줄줄이 시집을 갔다 보니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집안에선 늘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그래서 주워들은 게 많은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저도 좀 납득이 되면서도 진작에 물어볼 거라는 생각과 남자친구도 누나가 셋이란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뭐라고 좀 일찍 말해줬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동안 왜 말을 안 했냐니까 굳이 말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서 저더러 너도 물어본 적 없지 않냐는데 그것도 그렇긴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결혼 생각을 하고 만났던 게 아니다 보니 굳이 부모님이라던가 식구들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기도 했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부모님에 관해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긴 했지만 또 제가 외동이다 보니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묻고 했어야 한다는 건 미처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래도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당시엔 제 눈에 콩깍지도 씌어 있었으니 더 그랬겠지만 아무튼 제 눈에는 남자친구는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런 남자친구의 누나들이라면 분명히 다 비슷비슷한 성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누나들에 대해선 크게 걱정을 하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 말대로 누나들은 이미 다 각자 가정을 꾸렸으니 동생 인생에 뭐 얼마나 간섭을 하려 들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의 누나들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생각이 많아졌는데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들이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남자친구의 누나들을 처음 만난 건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결혼 허락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인 저를 집에다 소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그렇다 보니 잘 보이고 싶단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염없이 숙이고 들어갈 마음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참고로 이미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뭐 이런저런 질문으로 힘들게 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실 줄 알았죠. 게다가 솔직히 남자친구 누나들도 가정을 꾸리고 한 집안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살고 있었으니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저를 가장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 혼자 김칫국을 몇 사발이고 들이켰던 거대요. 아무튼 그렇게 처음 남자친구 본가에 갔던 날 남자친구의 말대로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이고 누나들까지 모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은데 여자분들은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 그 외에 눈은 웃고 있는데 그 눈빛이 곱지만은 않은 거 있잖아요. 나를 뭐랄까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는 듯한 그 표정이요. 뿐만 아니라 찰나긴 했지만 세 자매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슬쩍 웃는데 그게 왠지 제 입장에선 되게 찝찝한 게 괜히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그런 느낌을 딱 받으니까 그때부턴 저도 뭐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은 그 세 사람이 그러던지 말던지 저한테 오느라 수고했다 말씀도 해주시고 뭐 이후론 이제 애둘러서 저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누고 있는데 이번엔 뜬금없이 제일 맞이라는 큰언니가 저를 보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막둥이 취향이 이런지는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때문에라도 여자 조건은 어지간히 따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평범하다나요? 그리고는 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자매가 키득거리는데 정말 딱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난데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둘째 언니랑 막내 언니가 팔짱을 끼질 않나 볼을 꼬집지를 않나 별 볼썽사나운 짓거리들을 해대더니 급기야는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우리 막둥이가 벌써 커서 장가를 가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게 뭐 남매 사이에서 그럴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33이나 먹은 남동생한테 그것도 남동생이랑 결혼할 여자가 보는 앞에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바보 같게도 제가 그 자리에서 별말을 못했어요. 아마 표정 정도는 떨떠름하게 지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다였죠. 아무래도 정작 어머님도 별 말씀 안 하시고 남자친구도 바보 천치마냥 가만히 실실대고만 있으니 제가 뭐라 하기도 그렇고 나서기도 뻘쭘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더니 이 누나들이 저를 아주 만만하게 봤던 모양입니다. 아주 점입가경이라고 우리 막둥이가 어쩌고저쩌고 해대더니 급기야는 뭐 자기들이 낳은 건 아니지만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막말로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겠다 그렇다고 자기들이 뭐 업어 키운 것도 아니고 왜 저렇게 오바를 하나 싶은 게 웃기지도 않았죠. 그래도 사람이 왜 무슨 일이건 간에 한번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뭐래도 꼴 보기가 싫은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제가 제 자신한테 그랬어요. 참자 그냥 동생이 장가 간다니까 누나들이 서운해서 저러는가 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저러는 것도 한두 번이겠지 매번 저러진 않을 거다. 그리고 한편으론 어쨌든 저렇게 자기 동생이라면 껌뻑 죽는 누나들이니 자기 동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면 더 해줬지 뭐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도 있었어요.
자기들도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를 힘들게 하면 결국 남자친구 신세만 더 고달파질 거라는 걸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 판단 미스였을 줄이야. 그때까지도 설마 그 누나들이 그 정도로 멍청이들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해왔던 거겠죠. 일단 상견례 때도 어이가 없었던 게 처음에 말이 나온 게 그 누나들이 죄다 상견례 자리에 나오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 남편까지 다 데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동이고 그럼 결국 제 쪽은 저희 부모님과 저 다 해서 3사람. 그리고 남자친구 쪽은 남자친구까지 포함해서 9. 이게 무슨 싸우러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적으로 저희가 뭔가 밀리는 모양새라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도 좀 납득을 하는가 싶더니 한다는 말이 그런 매형들은 못 나오게 하겠다는데 정말이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눈치가 없었나 싶은 게 짜증이 다 나더라니까요. 다른 남자들보다 섬세하고 센스가 있는 게 정말 이 사람의 장점 중에 장점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나는 결혼 당사자인 당신하고 나 그리고 양쪽 부모님만 모시고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 누구 들으라는 건지 누나들이 알면 서운해할 텐데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껏 누나들 상견례 자리에 다 나갔었다는데 설령 그렇다고 한들 막말로 그거야 남자친구 쪽 사정이고 제가 그것까지 헤아릴 이유는 없다 싶었어요. 제 상견례가 무슨 남자친구 누나들 눈치 봐가면서 기분까지 맞춰줘야 할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렇게 신경 쓰이면 그냥 상견례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니야의 이참에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파혼 생각이 그래도 100점 만점에 5, 60점 정도는 있었어요. 벌써부터 저나 저희 부모님 입장이 아닌 자기 누나들 기분만 따져대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때는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누나들한테 잘 얘기해보겠다대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전화길 누나들이 알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별말은 없었냐니까 없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솔직히 뭐랄까 사실 싫은 소리 몇 마디는 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은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또한 제 판단 미스였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어 결국 양쪽 부모님만 모시고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만 두고 이야기해보자면 정말 어디 하나 모난 거 없이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당장 양가가 경제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도 아니었고 남자친구나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 하나 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 대화 자체가 아주 무난하게 흘러갔달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큰 고비는 다 넘겼구나 생각하고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상견례하고 한 2주쯤 지났을 땐가 하루는 남자친구가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는 데이트 장소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 표정이 왜 그러냐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좀 전에 큰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고불고 난리더랍니다. 어떻게 상견례하고 지금 며칠이 흘렀는데도 한번 인사시킨다는 소리를 안 하냐면서요. 좀 황당했어요. 아예 못 본 것도 아니고 게다가 뭐 솔직히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푸념하듯 늘어놓기를 이럴까봐 자기가 그냥 한 번에 다 만나자고 한 거라는 둥. 큰 누나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작은 누나랑 막내 누나는 어떻게 나올지 안 봐도 뻔하다는 둥. 그러면서 약간은 저를 원망하듯 말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었기에 대놓고 뭐라 말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참에 자기 누나들을 다 모이게 해서 밥 한번 대접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매형들하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겸사겸사 인사도 하자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그 소리를 듣는데 또 한 번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게 벌써부터 뭔가 어수선하고 번거롭다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남자친구 입장에선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결국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혼하면 좋으나 싫으나 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밥 한 번 대접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괜히 나를 세워서 뭐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밥 한 번 대접하겠다는 이야기가 어째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 건지. 일단 저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요. 본가도 회사에서 아주 먼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야근도 잦고 또 제가 이것저것 취미생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출퇴근에 시간을 쓰기가 여간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전세를 얻어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상견례를 마친 이후로 남자친구에게 처음 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와라 그런 뜻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알려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저 정말이지 현관문 열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침입했다 정도가 아니라 오피스텔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세상에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 누나들 내외까지 와 있었으니 신발장은 이미 미어터지다시피 했고 오피스텔이 원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하게도 남자친구 매형인지 하는 사람들은 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질 않나. 정말 이건 뭐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보다 더 황당하단 표정으로 밥 한 번 대접하기로 하지 않았냐더니 그래서 오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랑 상의를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자기가 저한테 보낸 문자 못 봤냐는데 솔직히 못 봤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봤다고 그리고 아무리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내가 답장이 없으면 전화를 하던가 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따졌더니 적반하장으로 자기도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다나요? 정말이지 너무 기가 막혀서 말 그대로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관리인 아저씨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랫집에서 시끄러워 죽겠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조심 좀 해달라대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일단은 다들 밖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 누나들은 그럼 밥은 어떡하냐면서 제 실력 좀 보려고 했다는 둥 헛소리를 찍찍 해대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서 저 원래 밥 안 해먹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들끼리 어머어머 해대더니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남편 밥은 어떻게 챙겨주려고 그러냐는데 이때부턴 저도 뭐 잘 보이고 그런 걸 떠나서 할 말은 해야지 싶대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챙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반찬이며 국이며 배달 안 되는 게 없으니 필요한 사람이 시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웅성웅성 분위기부터가 냉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일부러 더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는 뭐 하시냐 빨리 나오셔라 재촉을 해서는 집 앞에 있는 베트남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남자친구 매형이란 사람 중 한 사람이 자기가 고수를 먹네 못 먹네 신경질을 부리더니 이내 그냥 호프집 같은 데서 치킨이나 먹으면 어떻겠냐는데 이때부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와서는 메뉴까지 타박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그럼 호프집 가실 분들은 호프집으로 가시라고 하곤 저는 테이블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 누나들이 저더러 아직 윗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앉으면 어떡하냐. 남들이 보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욕한다나요? 누가 누구한테 가정교육을 운운하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영업장에서 정신사납게 다 일어나서 다른 데를 가네마네 하고 있는 것도 욕먹을 짓이라고 빨리들 정하시라고 받아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형들이란 사람들은 그럼 뭐 우리끼리 가네 어쩌네 해대더니 이내 식당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남자친구 누나들과 남자친구 그리고 저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뭐 음식이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말이 오가진 않았어요.
남자친구 누나들은 뭐 저 들으라는 건지 자기들 잘난 이야기나 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제가 안중에도 없는지 그런 누나들 말에 호응하기에 바빴거든요. 그러다 음식이 나오고 이제 밥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한수저 뜨는데, 큰 누나라는 사람이 대뜸 남자친구더러 너 장가 가면 누나들 용돈은 얼마 줄 거냐고 묻는 거예요. 입으로 가져가던 수저를 내려놓고 남자친구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저를 슬쩍 보더니 아, 이제 못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단 여기서 1차로 충격이었어요. 이제 못 준다는 건 지금까진 줬었다는 건데 어쩐지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안 됐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이내 작은 누나랑 막내 누나가 하는 말이 치사하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장가 간다고 그걸 딱 끊는다고 말을 하냐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큰 누나라는 사람이 너 벌써부터 제 눈치 보냐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쟤라는 호칭도 어이없고 그럼 자기 남편은 자기 눈치를 하나도 안 보나 싶은 게, 왜 결혼 앞둔 사람들을 두고는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면서 마음을 상하게 하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두 누나들이 저더러 표정이 살벌한 애 어쩌네 해가면서 우리 남동생 너무 닥달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는다. 그리고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솔직히 저도 잘 판단이 안 되긴 했어요. 나를 떠보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 건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에 뼈가 있는 건지.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뜬금없이 오피스텔은 전세라고 들었다며 그럼 그 전세 보증금은 어디서 난 거냐고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 결혼 자금으로 모아주신 돈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주셨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냐면서 돈을 못 모은 거냐고 마치 추궁하듯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도 따로 있긴 한데 독립은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했다 보니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전세를 이어가다 보니 뭐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무래도 네가 돈 관리에 별 재주가 없는가 보다 해가며 자기들 마음대로 또 헛소리를 해대더니, 사실 자기들이 제 오피스텔에서 저 오기를 기다리다가 의도치 않게 제 옷장을 보게 됐답니다. 그런데 옷장 안에 무슨 그렇게 비싼 브랜드 옷이 많고 백도 죄다 명품이냐면서 제 씀씀이가 아무래도 어떻고 저떻고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자기들 동생 허리 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너무 걱정된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내가 대꾸를 해야 하나 싶은 게 이때부턴 막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남자친구가 아주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말이, 누나들은 어쩜 그렇게 정확하냐면서 솔직히 저랑 연애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뭐 하나를 먹어도 꼭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하고, 하나를 사 입어도 좋은 걸 사 입어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대서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데이트하면서 그럼 좋은 거 먹지 굳이 국밥 먹고 돈가스 먹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옷도 저는 하나를 사서 못해도 5년은 입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걸핏하면 어디서 만원짜리 같은 걸 사 입고는 2번만 입고 버려도 이득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기 일쑤였는데, 이걸 그동안 제가 마치 돈을 헤프게 쓴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설령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들 그걸 제 앞에서 자기 누나들한테 흉보듯이 말을 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다들 걱정 마시라고 어차피 결혼해도 돈 관리는 각자 할 거다 했더니 그건 또 뭐 부부지간의 경우가 아니네 어쩌네. 정말이지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큰 누나가 한다는 말이 솔직히 자기들은 제가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랍니다. 하지만 동생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면서 대신 조건이 있대요. 그리고 그 조건이란 건 황당하게도 남자친구의 월급은 물론이고 제 월급까지 자기가 관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기가 막혔죠. 아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남동생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드는 거, 그것도 뭐 솔직히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한다 쳐요. 그렇지만 옳게 될 사람인 제 월급까지 왜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드는 건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안 된다고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까지는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과 함께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도 너지만 내 동생이 얼마나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관리해주겠다.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가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그렇게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래요. 자기 누나들이 절대로 저나 자기한테 해댈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니라면서 좀 믿어보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건 뭐 남자친구랑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싶었죠. 그래서 생각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안 된다고 싫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면 뭐 자기 월급만이라도 맡겨야겠다더니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더러 너무 이기적이래요. 상견례 때부터 시작해서 뭐만 하면 싫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누나들이 그래도 착하니 망정이지 솔직히 제가 너무 무례하다면서 자기가 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나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 연신 떠들어대는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자매가 아주 그냥 쌩긋쌩긋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는 잘했냐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말대로 할 거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남자친구가 제 예상보다 훨씬 한심한 것 같다 했어요. 그리고는 저도 뭐 좀 물어보자 하고는 저희 결혼할 때 언니들은 도대체 뭐를 해줄 거냐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낳지만 않았지 키운 거나 다름없다는 남동생을 위해서 뭘 해줄 생각이냐고요. 그랬더니 웬일로 완전 당황한 표정을 하고서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다는데 저도 거기서 말 그대로 니들 잘 걸렸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입으로만 예쁘다 아낀다 해대면 뭐하냐고 난 하도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히 챙겨주는가 했다 하곤 월급 관리는 됐고 세 분이 돈이나 한 2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가정주부인데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냐면서 선물이란 게 주는 사람 마음이지 대놓고 달라는 사람이 어딨냐. 내 동생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가 들어와서는 저더러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누나들한테 부담을 주냐면서요. 그래서 왜 네 누나들도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길래 나도 좀 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냐 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남자친구 가슴팍을 밀어서는 그 누나들 사이에 주저앉히고는 이참에 그냥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해대더니 우리가 너한테 뭘 사달라고 하기를 했냐 해오라고 하기를 했냐 그저 좋은 마음으로 재산관리만 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그리고 그런 뻔뻔한 태도에 저도 질려버려서는 그때는 예의고 뭐고 그런 게 어딨겠어요. 저도 그냥 말 그대로 막 내질렀죠. 벌써부터 남의 오피스텔에 와서 물건 뒤지고 하는 그 손버릇이 어디 가겠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그런 손모가지에 무슨 돈을 맡기고 싶겠냐고요. 그리고는 남자친구한테 그냥 평생 누나들 용돈이나 주고 애교나 부리면서 살라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가 외동이라 뭘 몰라 그런다고 원래 우애 좋은 집은 다 이렇게 산다나요? 정말이지 끝까지 미안하단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결혼은 무슨 그간의 세월이 아까워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하곤 딱 제 볶음밥만 계산하고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보나마나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올게 뻔해서 그냥 아예 핸드폰을 꺼두고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심 집으로 찾아와서 현관이라도 두드리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네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회사 일로 더는 핸드폰을 꺼둘 수가 없어서 전원을 켰더니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누나들한테까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다 제 잘못이란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못 믿고 부정적이고 싸가지도 없어서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 자기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데 당연히 말 같지도 않아서 바로 삭제해버렸네요. 그런데 남자친구에게서 온 문자는 더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껏 보내놓은 내용이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월급을 안 맡기는 대신 자기가 매달 누나들한테 10만 원씩 용돈을 주면 될 것 같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여보세요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우리 결혼이 고모고다 없던 일로 하자 너랑 결혼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아닌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혼자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누나 셋을 줄줄이 달고 와서는 도어락 앞에서 실갱이를 하고 있었죠. 기가 막혀서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다들 뭐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아주 태연한 얼굴로 왜 비밀번호가 안 먹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단 집에 좀 들어가서 얘기를 다시 해보자는데 어이가 없어서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냐고 절대 안 된다 여기서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자친구는 가만히 있고 누나들이 저더러 너는 뭐 우리랑 잘 지낼 생각이 아예 없는 거냐대요. 그래서 저도 말 잘하셨다고 언니들도 아내이자 며느리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 이런 게 가당키나 하냐 했어요. 그랬더니 뭐 집마다 가풍이 다르고 어쩌고 해대더니 대뜸 저더러 고분고분한 맛이 없다면서 이런 여자랑 결혼해봤자 너만 고생이라고 이 결혼하지 말라면서 남자친구한테 그냥 가자더라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남자친구는 그런 누나들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그만하라던가 냅두라던가 하기는커녕 저더러 정말 자기가 누나들이랑 연이라도 끊어야겠냐면서 오히려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은 게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리고 동시에 막 우라가 치미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 한 뒤 집안에 들어가서 지난 명절에 회사에서 받았던 소금 한 통을 들고 나와서는 냅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누나들한테까지 들이부었네요. 그리고 뭐 당연히 난리가 났죠. 미쳤냐 제정신이냐. 남자친구는 소금이 눈에 들어갔는지 막 앞이 안 보인다고 난리고 언니들은 저 가만히 안 둔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그랬더니 이제 또 누가 신고를 했는지 관리인 아저씨가 오셨는데 이때다 싶어서 제가 그 관리인 아저씨 뒤로 숨었어요. 그리고는 저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멋대로 들어와서는 우리 집 현관문을 따려고 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관리인 아저씨가 일단 저더러 집 안으로 들어가라대요. 자기가 대신 경찰을 불러주겠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경찰 얘기가 나오니까 냈다 뭘 그렇게 평소에 잘못하고 살았는지 잔뜩 겁먹은 얼굴을 하고는 두말 않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만약에 남자친구가 혼자 왔더라면 그리고는 저를 붙잡고는 그래 내가 이제 누나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라고만 했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았을 텐데 끝까지 마치 제가 이를 키웠다는 듯이 제 원망을 하는 듯한 말투로 푸념만 늘어놓질 않나.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에 누나들이란 사람들은 더더욱 기고만장해서 어떻게든 저를 눌러놓으려고 하지를 않나. 정말이지 결혼을 해도 나아지는 건 없겠다. 오히려 내 신세만 더 청승맞아지겠구나 싶었죠. 아무튼 뭐 그렇게 소금으로 대환장 파티를 한 게 저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원래 당신 딸들이 좀 유별나다며 당신이 진작에 좀 신경도 써주고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하시더니 그러지 말고 언제 한번 집에 와라오라 하셨는데 금간 유리는 언젠가 깨지기 마련이고 깨진 유리는 다시 붙일 수 없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도 좀 싱숭생숭하지만 완전히 헤어지고 파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다 토해내고 나니까 역시 잘했다는 생각만 듭니다. 하마터면 시어머니만 4명을 모시고 살 뻔했네요. 저렇게 남자친구가 나이가 40이고 50이고 될 때까지 결혼 못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누나들도 반찬이며 국이며 해서 날라댈 거고 그래야 그 누나들도 내가 그때 저놈을 장가를 보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를 할 테니까요. 오늘부터 기도라도 드릴까 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